unfold. 만약 우리가 150살까지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우리 세대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 노화의 코드를 해킹하는 이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꿈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자, 이 질문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오늘날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엄청난 가능성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작은 연못 속 생물에서 시작된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인류 전체의 미래를 뒤흔드는 거대한 딜레마가 되는지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장수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아주 작고 이상하게 생긴 연못 속 생물한테서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친구, 테트라 하이메나입니다. 1970년대 과학자들한테는 큰 숙제가 있었어요. 우리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유전 정보의 맨 끝부분이 계속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말단 복제 문제라고 불렀는데 그 해답이 정말 뜻밖에도 이 연못에 사는 작은 생물한테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 수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조차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역대 최고령자로 알려진 잔 칼망 할머니의 나이를 두고 벌어진 이 논란을 보세요. 이건 우리가 생물학적인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노화 미스터리의 핵심 단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카운트다운 시계, 그 정체를 한번 밝혀보죠. 그 이름은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염색체의 양쪽 끝에 달린 보호캡 같은 거예요. 이 텔로미어가 바로 우리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신발끈 끝에 있는 플라스틱 팁이 닳아서 없어지면 신발끈 전체가 해지고 망가져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우리 염색체 안에 있는 핵심 유전 정보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텔로미어는요, 세포가 딱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져요. 그러다가 결국 약 50번 정도 분열하고 나면 더는 분열을 못하고 딱 멈춰 보입니다. 이걸 바로 헤이플릭 한계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세포에 프로그래밍된 수명의 한계인 셈이죠. 이 모든 위대한 발견 뒤에는 바로 이 세 명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 잭 쇼스탁, 그리고 캐럴 그라이더. 이분들이 텔로미어의 구조랑 보호 기능을 밝혀냈고요. 마침내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효소, 텔로머라제를 발견해내면서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악당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세포의 카운트다운 시계가 끝나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좀비 세포가 등장합니다.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건강한 세포는 제 할 일을 다 하거나 손상되면 깨끗하게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좀비 세포는 분열을 멈췄는데도 죽지를 않는 겁니다. 죽지도 않고 우리 몸에 남아서 주변의 온갖 해로운 독소를 막 뿜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비 세포라고 불리는 거죠. 좀비 세포가 쓰는 주 무기가 바로 이 SASP라는 겁니다. 일종의 독성 칵테일인데요. 이걸 주변에 계속 뿌려서 멀쩡하던 건강한 세포들까지 병들게 만들고 우리 몸 전체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건 뭐 노화가 전염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죠. 결국 이렇게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비 세포가 늘어나서 우리 면역계를 망가뜨리고 망가진 면역계는 좀비 세포를 더는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이 고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몸의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가 뭔지는 확실히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이제 과학계의 영웅들, 즉 노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개발된 아주 획기적인 기술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텔로머라제입니다.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만들어서 세포를 젊게 되돌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암세포의 85% 이상이 바로 이 텔로머라제를 이용해서 무한 증식, 그러니까 불멸의 생명력을 얻거든요. 정말 완벽한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암의 위험은 피하면서 안전하게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해서 유명해진 알토스랩스부터 여러 바이오 기업들까지 2026년 현재 우리는 이 노화 역전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을 그야말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과학의 영역에서 사회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놀라운 기술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에서 누가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한 유전자 치료 회사의 초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해요. 이 숫자는 우리에게 과연 이 기술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부유층은 젊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부와 권력을 영원히 손에 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늙고 죽어가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계급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죠. 경제적으로도 정말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1년 더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미국에서만 38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가치가 생긴다는 엄청난 장수 배당금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은퇴 연령이나 연금 제도로는 150세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구조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이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아주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노화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근본적인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 아닌가요? 연못 속 작은 생모를 들여다보던 순수한 호기심이 불과 반세기 만에 인간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는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과학의 발전 속도는 이미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궁극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화는 과연 우리가 정복해야 할 질병일까요? 아니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운명일까요? 이 엄청난 힘을 손에 쥐게 된 우리 인류의 다음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